할 거야. 자, 보자. 됐나? 녹화되고 있나?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고 있고. 오늘은 2단원. 3학년 1학기 2단원이고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기권과 날씨.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2학년까지 지구과학 1까지도 계속 되는 내용인데 지구과학이 물리, 화학, 생명보다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호불호가 좀 심한 과목이거든.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잘 설명해보기는 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지구에 관련된 얘기니까 잘 들어주고. 니네가 2학년 내용에서 수권 배웠는데 그것도 지구과학이고요. 기권하고 날씨 관련한 게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기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배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지구를 권역으로 분류를 하면 2학년 때 나왔던 게 수권, 해수, 담수 하면서 하지 않았지? 수권이고 여기 나오는 게 기권. 수권, 기권 또 뭐 있을까? 그치, 생물권. 5개거든. 2개 남았어. 뭐래 이거? 그렇지, 직권. 그럼 이제 직권이 있으니까 땅.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직권. 그리고 기권은 공기.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생물. 그리고 수권. 그리고 하나는 외권. 지구만 덜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지구 외적인 요소까지 하면 외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기권. 기권은 지구 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기들을 기권이라고 하죠. 근데 아주 높이 올라가게 가면 대기가 점점 희박해지다가 없어지겠지. 자, 거기 보니까 뭐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약 어디까지? 지표면 기준으로 1000km까지. 1000km. 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가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 정민아, 지구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구가 공 모양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크기 정도는 대충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정도 돼, 반지름이? 아는 사람? 다 몰라? 큰일인데. 와, 이씨, 우리 반 역시. 누구? 아는데 그 뭐지? 숫자 수가 헷갈려. 아는 대로 대답해봐. 아는 대로. 공의 숫자. 응? 아는 숫자가 한 10,000km 아닐까요? 10,000km? 네. 6,000km. 누구? 얼마? 6,000km. 6,400km거든. 제일 비슷했다 그래도. 6,400km. 반지름이. 이런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여기 공기들이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지표면 기준으로 약 1000km. 그죠? 1000km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할 기권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권. 이런 거 숫자 외워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학교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은. 1000km까지 분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내가 앞에 있으면 초점이 딴 데 맞춰져갖고 칠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빠지는 거니까. 대부분 지표 부근에 존재하며 높이에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공기는 어디에 많냐면 땅 부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기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가 희박해지죠.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는 창문을 못 열게 돼 있어. 창문을 왜 못 여냐면
창문을 열면서 뭐 너무 빨리 달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밖에 공기가 거의 없어. 비행기들이 여객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정도 높이면은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열었다가 잘못하면 숨 막혀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보통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냐? 3인석? 그 다음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제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를 우리가 공기라고 하죠. 공기, 에어. 거기 앞에 프린트 하나 가져가. 너는 올 거면 맞춰서 오지 왜 이렇게 안 오길래 안 오는구나 했네. 뭐 주무하려고 했는데 가래. 오는 게 좋지. 자, 공기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기의 성분이 있는데 공기가 제일 많은 게 뭐지? 뭐야?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 그치? 질소. 화학식으로는 N2 이렇게 쓰는 거야. 질소. 몇 프로래? 써져 있어. 78%.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 탄소. O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1% 정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게 안 보고 대답하면은 대부분 틀리는 건데 세 번째는 아르곤이야. 아르곤. 원소 기호로는 AR 이렇게 됩니다. AR. 약 0.9% 정도의 아르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보통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산화탄소가 네 번째입니다. CO2 0.03%라고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지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데 교과서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0.03%라고 돼 있으니까 뭐 0.03%를 인척하면 돼. 거기 0.03%. 지금 현재 연구에 하면 0.04에서 0.05까지 올라갔다는 소리가 있거든. 좀만 더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자, 그러니까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까지는 못 외워도 돼. 숫자는 그냥 나는 많이 봐서 외운 건데 대략적으로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부피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80%. 80%면 5분의 4잖아. 그치? 약 5분의 4 정도는 질소고 5분의 1 정도는 산소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20% 산소가 섞여 있는 기체들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기권의 층상구조라고 돼 있는데 사실 니들 다 왔으면 이거 보면서 쓰고 안 해도 되는데 기권의 층상구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표면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번역을 나누는 거거든요. 일단 이름을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 이제 땅이 있고 이제 땅 육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의 이름이 뭐지? 대륙권. 맞아. 대륙권. 대륙권 바로 위가 그렇지 상층권. 들어본 곳 이름도 있을 거고 아닌 곳도 있을 거야. 그 위가 중간권. 그 다음이 열권. 이거 알겠죠?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층으로 나눠.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누가 성 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나눴는지가 중요한데 거기 보면 지금 흑백으로 찍어놨더니 좀 흐리게 보이는데 Y축이 높이야, 높이 거기. 높이 표시돼 있지. 여기 높이가 여기 돼 있고 X축에 뭐라고 돼 있어? X축이 밑에. 그치? 기온. 기온인데 땅에서 지표 기준에서 올라가다 보면 민서야, 공기가 점점 따뜻할까요? 점점 차가울까요? 점점 어떻게 돼? 하늘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점점 따뜻해져? 차가워져? 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건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금방 알 거야. 산에 올라가면 보통 추워.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땅보다는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올라가 보면 추운 게 뭐냐면 공기가 지표에 의해서 주로 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표에 의해서. 니네 여름에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겁나 더운데 더 덥고 싶으면 바닥에 얼굴 대고 있으면 돼. 바닥에 의해서 공기가 데워지거든. 그래서 아래쪽 공기들이 보통 더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선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온이 지표 부근에는 기온이 높다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기온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돼. 뭐 선 보여요? 요거 선.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으로 보시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땅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잖아. 에베레스트 산 높이는 8,000 넘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야. 8,848m인데 대륙권이 높이가 어디까지냐면 그 어디까지래? 대륙권이 약 여기 나야죠. 북한 해야 돼.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뭐래? 거기 높이가 어느 정도 돼? 11km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대륙권의 경계가 되는데 높이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도 여기 권마다 높이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 10에서 11km 정도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온도가 쭉 낮아지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온도가 다시 올라가. 선 잘 안 보이죠? 보이지? 보려고 하니까 이제 보이지. 선이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중간간 다시 내려가. 다시. 근데 열권 가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온도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하면은 높이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경계를 어떻게 나눈 거면 올라가다 보면 기온 분포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유식하게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표현해. 이 권을 구분하는 게 각 권역을 구분하는 게 기온의 연직 분포. 근데 뭐 이 단어를 잘 못 외우겠으면 뜻 정도만 연직 분포고 알고 있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주관식 쓰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면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 온도 변화에 따라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을 풀어서라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 뭐라고 써야 되지? 어버버 하다가 못 쓰지 말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대륙권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권이라고 부르죠.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근데 민서야, 가방 한번 꼭 갖고 해야지. 대류가 뭐야? 대류. 대류라는 단어를 들어봤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밖에 안 들어봤어? 중학교 때 와서 배워. 니네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 열. 그래, 열 단어에서 배웠잖아. 그래? 니네는 봤잖아. 열의 세 가지 이동 방법에서 배웠잖아. 뭐지? 대류, 전도 복. 전도. 하나는 복사. 복사. 대류, 전도, 복사. 그 복사는 어떻게 돼? 열 에너지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면 중학교 때는 어려우니까 태양빛이 우리한테 오듯이 있잖아.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듯이 그 빈 공간을 통과해서 직접 열이 전달되는 게 복사고, 그치? 전도는 닿여야지만 전달되는 게 전도고요, 그치? 그럼 대류는 뭐야?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류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대류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물이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가는 거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물이나 공기의 대류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여기가 대류권이라는 건 여기는 안 대류권이라는 뜻이야. 그치? 여기도 대류하면 여기도 대류권이라고 그러겠지. 대류라는 건
따뜻한 건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건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위에 따뜻한 게 있고 밑에 차가운 게 있으면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밑에가 차고 위에가 따뜻하면 대류가 안 일어나. 왜? 따뜻한 건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가 따뜻하면 위에 그냥 있겠지. 차가운 건 내려가려는데 밑에가 차가우면 안 올라가게. 그냥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 그 난방 방식이 막 흔히 말해서 국뽕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너무 우월하다고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온돌인데 아래를 데우는 이유가 바닥이 뜨거우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공기도 위로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내려오겠지. 그럼 다시 데워지면 걔가 올라가고 식은 공기 내려오겠지. 이게 대류권이 가능한 이유가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류권에는 대류가 일어난다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 있어 거기? 응? 그치. 잘 고른다. 기상현상. 한 단어로 고르자면 기상현상이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조금 뒤에까지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구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상승을 할 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서 위에다 구름을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지표 부근에서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구름이 돼. 그리고 그 구름을 상태로 있다가 뭐 구름이 너무 무겁거나 하면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겠죠. 이게 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즉 공기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지만 구름이 생겨요. 대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고 구름이 생겨야 비가 내리는 거야. 반면에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어떻게 되겠어? 대류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온도 분포를 볼 때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중간권은 대류가 그렇지.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요. 그러면 중간권도 기상현상이 일어나겠네, 그지? 안 그래. 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여기는 공기도 너무 적고 수증기도 너무 없어서 지표로부터 너무 멀어져가지고 여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킬 만큼의 공기랑 수증기가 없어. 미약하지만 대류가 일어나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의 99%는 밑에다 있어. 대류권에. 위에 올라가면 공기가 엄청 희박해져요. 그래서 한 중간권쯤 가잖아. 말이 그냥 지구의 대기질 여기서 고개 내밀고 있으면 곧 죽어. 숨을 못 쉬어서. 0.001기압 이렇게 돼. 거의 공기가 없다고.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만 가도 무산소 등반했다 그러면 뉴스 나온단 말이야. 그 무산소 등반이 뭐냐면은 숨 안 쉬고 올라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에베레스트산 정도 높이가 되면 지표에 있는 공기의 한 20%밖에 없어요. 20%밖에. 안 그래도 산 위에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헥헥거리는데 공기를 20%만 마신다고 생각을 해봐. 가면 이제 막 몽롱하고 막 픽 쓰러진다고. 고산병 들어봤죠?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런다고. 이게 그 정도 높이까지 가면 공기가 적으니까 아래쪽에서 공기 많은 데서 생활하던 사람은 올라가면 적응을 못 한다고. 더 올라가면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권하고 대류권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대류가 일어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다음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올라갈수록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워요. 동민아, 보고 있니? 네.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잘 온도가 높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꼭 있어야겠죠. 그렇지? 갑자기 왜 여기부터 온도가 올라가느냐? 뭐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뭐래요?
오존. 네,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틀어놨죠. 자, 대류권은 아래쪽이 따뜻한 이유가 원래 공기라는 게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다시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고 해서 오존 기체가 모여 있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 오존층의 역할은 들어봤을 거야.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자외선을 막는 과정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이 오존층이 뜨거워져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존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거 수권 2학년 내용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말이랑 안정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수권에서 나왔었잖아. 수권에서 제일 위가 무슨 층? 너 그거 틀렸잖아. 혼합층. 그 밑에가 수온약층. 그 밑에가 심해층. 심해층. 그치. 그 가운데 있는 수온약층이 안정하다라는 표현이 일어나. 왜? 대류가 아니라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는 휘적휘적을 안 한다는 거잖아. 가만히 있다는 거야. 섞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하고 대기가 안정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두 번 써놓은 거죠. 대기가 안정하다. 그리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 두 개는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 중간권은 대류가 해바라는데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수증기나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성이 관측이 되는 곳이 중간권입니다. 유성. 우리가 별똥별이라고도 부르는 거, 유성. 우주에서 가끔 이제 TV에서 뉴스 나와. 내일 밤 유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성이라고 하는 게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고 있다 보면 이게 관측을 해도 보면 여기 지구가 지나가는 길에 여기 먼지가 좀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다가 보면 이 먼지들이 지구 한대로 끌려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그럼 먼지가 이제 지구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산소랑 마찰을 해갖고 타기 시작을 해. 그게 우리 별똥별의 정체인데 그게 이제 중간권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땅에서 보는 거죠. 중간권에서 유성이 발생을 하는 거야. 왜지? 별똥별은 이름이 별이어서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우주의 먼지들이 지구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단은 끌려 들어오니까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타기 시작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열권에는 산소가 아예 별로 거의 없어서 그래요. 열권에는. 내려오면서 이제 산소가 조금씩 밑으로 갈수록 생기니까 중간권에서부터 타기 시작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열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뭐라고 돼 있어?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죠.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얘는 태양 에너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가면 이제 태양이랑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민이 잔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자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직접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거의 없어. 매우 희박해. 숨은 못 쉬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매우 커. 기온차가 크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 낮에 햇빛을 받을 때 기온이 올라갔다가 밤에 햇빛이 안 받으니까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 우리가 밤낮의 기온 다르다는 건 알죠. 근데 이게 땅이 있고 물이 있는 지표 부근에서는
지표가 낮 동안 흡수한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밤이 딱 된다고 해서 바로 식는 게 아니고 밤에 빵 되자마자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지표가 받은 열들이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식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 동안 흡수해 놓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밤에 햇빛 딱 꺼지면 그냥 바로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유까지 외우기 싫은 사람은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다음 오로라가 나타나는 위치는 여기죠. 여기 열권 오로라. 열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로라.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인공위성은 여기서부터 보통 있어요. 더 멀리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여기에 열권 주변에 있어요. 인공위성. 오로라는 참고로 뭐냐면 니네 지구의 자기장에 지구가 자석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럼 자석이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가 큰 자석이라서 이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태양에서부터 날라오는 미세한 물질들 유식화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충돌을 하면서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 열권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전리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전기층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빛이 나가지고 오로라를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오로라는 북극하고 남극에 가까운 데서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기권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기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은 얇고 적도지방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쪽에 이 얇은 기권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근데 거기까지 안 물어봐요. 인공위성, 오로라, 기온차가 크다 뭐 이런 것들. 키워드들로 기록을 하면서 쫙 가야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늘 말하지만 꼼꼼하게 외우는 건 당연히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그냥 쓰는 거야. 그렇지만 뭐부터 해야 돼? 이름부터 외우고 왜 이름이 이렇게 나눠졌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천권에 뭐 있더라 이거는 이제 까먹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한꺼번에 이거를 줄줄줄줄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우죠. 그래서 번역 이름부터 천천히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넘어가야지. 참 잘했다. 자, 정리할 거 정리한 사람들은 50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참여해서 째려봐. 학원 온 거 억울해 죽겠어? 시험지 갖고 왔어? 너는 갖고 왔어? 아까 전에 그거? 그냥 좀 내가 지워주는데. 뭐 얼마나 쓰기로. 자, 50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이제 뭐 온데방데 다 나와. 온갖 과학책, 사회책, 국어책, 영어책 뭐 다 나오는데 지구온난화면 영어로는 뭐지? 뭐라고? 뜨거우라고? 자, 참고로 지구 온난화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영어책에 지구 온난화 나올 때는 지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맞죠?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러죠. 네.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러죠. 생각보다 단순해. 야, 보통 미국 사람들도 무식한데 뭐 단어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지들이 알아듣겠냐? 간단한 단어를 쓰죠. 글로벌 워밍인데 그 지구온난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은데 메커니즘을 잘 모른단 말이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지? 근데 나이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나는 내 수명대로 살 것 같고 니네나 아니면 니네 밑세대 정도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부정적인 내용만 기사에 나오지 긍정적인 내용은 안 나오죠. 근데 사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시나리오를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다 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다 보면 반작용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오게 돼요. 지구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시대가 훨씬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생대,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기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대형 파충류가 생존하려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야 돼, 평균 온도가. 지금 정도는 진짜 막 춥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 더웠어, 그때는. 근데 그렇게 더워지다 보면은 한순간 지구에서 반작용으로 빙하기가 오게 돼요. 빙하기가 오는 메커니즘 좀 복잡하죠. 자, 복사평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지구온난화 설명이 편하니까 거기 이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걸 배웁시다. 복사! 또 나왔다, 복사! 차민서, 복사가 뭐라고 할까? 열이, 그래. 열이 멀리 직접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복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와. 태양 복사 그리고 지구 복사, 이렇게 두 개를 다루게 돼.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 우리가 이제 복사라 그러면 태양 복사, 지구 복사. 태양 복사는 뭐야? 태양 복사는 태양에서 태양빛에 의해서 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거야. 지구 복사. 뭔가 뉘앙스는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가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니네도 에너지를 복사하고 있거든. 응. 우리는 단지 저온의 물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복사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피부 표면에서 열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라는 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는 순환이 되지 않고 흐름만 있을 뿐이에요. 요거 고등학교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둬야 돼. 에너지는 흐름만 있지 순환을 할 수는 없어. 물질은 순환을 해요.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물이라는 건 바다에서 증발을 해서 뭐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와서 다시 바다로 가고 니네가 마신 물도 쉬하고 똥하고 땀과 오줌으로 막 다 배출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또 돌고 돈다고. 지구상의 물은 더 이상 늘어날 일도 없고 더 이상 줄어들 일도 없어요. 물론 물에다 똥칠을 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기 힘들게는 만들 수 있지만 물 자체가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에너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에너지라는 건 한 번 빠져나간 에너지는 되돌리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예를 들면 원래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돼. 내가 나무를 태우게 되면 그 나무에서 타면서 열이나 빛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나무 안에 있던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열과 빛으로 전환이 돼서 퍼져버린 에너지를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나무로 만들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흘러갔으면 어떻게 돼? 또 쓸 에너지가 있으려면 어디서 와야 되는데 지구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태양 복사 형태로 받는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는 지구에서 생물체들이 쓰다가 어쩌다가 하다가 이제 흩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돼. 그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구 기준으로 보면 태양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면 우리가 쓰고 나서 어떻게 돼?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써버리고 나면 흩어져서 다 우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쓰고 나면은 지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고 태양에서 전달해 주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뭔가 뭐 좀 흑백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림이 있지. 거기에 그림이 있고 그 두 번째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복사 평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복사 평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 그림에서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지표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기예요, 대기. 그리고 이게 우주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뭔가 숫자가 있는데 일단 한번 따라서 그려보자. 나도 이거 숫자를 못 외우거든. 몇 개는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못 외운다는 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거기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와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오는 거야. 100%의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서 100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태양에서 100을 줬다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화살표가. 여기서 오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튕기는 애들이 있는 거야. 튕겨나가냐. 반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에 들어왔는데 지표에서도 반사돼 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포인트는 그냥 따라 그려가면서 하나씩 그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대기에 흡수돼 버리는 게 20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정민아.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왔으면 지표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와. 100이 들어갔는데 20은 대기에서 흡수하고 30은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지표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50.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쵸? 이게 이래가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닌 게 이거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비워놓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뭐 있는지 정도는 봐주는 게 좋죠. 50이죠. 그러면 결국 거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70 되어 있는 거 보여요? 70. 좀 흐리긴 한데 흑백이에요. 70. 이건 뭐냐면은 이제 100 중에서 30은 바로 반사돼 버렸지만 지구 안으로 흡수된 건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70은 흡수됐잖아. 그럼 이 70은 결국에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양이 70이다 이거야. 옆에 하나 더. 그리고 숫자가 거기 나와 있어? 하나도 안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화살표가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지표에서 50을 받았으면 지표에서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지표에서 이렇게 바로 나가는 우주로 바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지표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다시 또 대기에 흡수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와 이거 잘 보세요. 요거랑 아까 전에 태양에서 대기에 흡수한 거랑 요거 두 개 합친 게 이게 다시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게 일로 빠져나가고 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거기 숫자가 하나도 안 써져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면 숫자가 다시 나온 거야. 궁금하면 내가 고등학교 프린트를 보여줄게. 근데 안 궁금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표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치? 이거 보세요. 차민서 뭐 봐? 이게 빠져나가는 건 지표에서. 그럼 이 빠져나가는 화살표가 50일까요?
지표면에서 빠져나오는 화살표, 이거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이 A가 에너지는 50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을까? 이게 아닌 거야. 50이 아닌 거야. 50을 흡수했으니까 50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있잖아, 이게. 태양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 이거 두 개 합친 게 나가야 되는 거야. 숫자가 안 써져 있으니까 설명이 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여기 대기에서 이제 요 화살표는 뭐냐면 대기에 있던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거랑 다시 지표로 복사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복사해주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면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50만큼 흡수하고 대기로부터 10만큼 흡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50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60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표에서 예를 들어 60이 나갔는데 여기 빠져나가는 게 20이라고 치면 60이 나갔는데 20이라고 치면 여기서 대기로 들어가는 거는 40이 되죠. 그럼 아까 태양에서 흡수한 20하고 지표에서 나오다가 대기로 다시 흡수된 에너지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60에서 10은 지표로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건 50. 그래서 합쳐서 7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숫자는 이제 중학교 책엔 보통 안 써져 있는데 나도 외우지를 못해서 아무 숫자나 아무 때나 쓴 건데 이런 정도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알 수 있긴 한데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태양 입장에서 에너지를 줘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반사된 거랑 대기에 흡수된 거랑 지표에 흡수된 거 합친 게 태양에서 준 거다. 이거지. 그리고 지표면 입장에서 보면 지표면 입장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도 있지만 대기로부터 받은 에너지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지표가 총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랑 같은 게 아니고 대기로부터 받은 것까지 합친 게 지표면이 흡수한 에너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두 에너지 합친 것만큼 방출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태양으로부터 직접 흡수되는 에너지도 있지만 지표면에서 나가다가 우주로 바로 안 가고 흡수된 에너지도 지표면이 흡수한 에너지, 아니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에서는 지표로 재방출한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요 정도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에너지는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흘러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합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구 안에 에너지가 점점 쌓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어. 선생님,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건 점점 뜨거워진다는 건데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는 아까 전에 분명히 태양으로부터 온 만큼 결국에는 빠져나간다는 건데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할까요? 그거를 밑에 그림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놔. 밑에 그림 두 가지로. 왼쪽 건 뭐냐면 왼쪽 그림은 대기가 없을 때야. 대기가 없을 때는 그냥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면 지구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대기가 없을 때야.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고 지구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 지표에서 이게 바로 안 나가고 여기서 갔다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대기로부터 재흡수, 재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참에서 졸았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런 개념인 거야.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공간이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뭐
기분 좋아지는? 아니면 뭐 돈을 100원 주는? 그런 방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100원 받아갖고 나가고 하는 방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그 방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받고 나가고 들어가서 받고 나가고 들어가서 받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방을 보고 있으면 지금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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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 받는 것보다 적절한 표현은 방구를 낀다고 하죠. 그 방구 끼는 방에서 참에서 방구 좋아할 수 있으니까 잠 좀 깨게. 그 방에 들어가서 누가 방구를 뿡 끼고 이러고 나가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방구 뿡 끼고 나가고 뿡 끼고 나가고 그리고 방구 끼면 통기 장치가 있어서 빠져나가기는 빠져나가. 다음 사람 들어와서 방구 낄 수 있게. 그런 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옆줄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사람이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야.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래서 똑같아. 이쪽에 문 열고 한 명씩 들어가면서 방구를 끼는 거야. 뿡뿡뿡뿡뿡뿡 끼고 이제 방구 다 끼는 사람은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문 앞에랑 문 밖에서 보면 여기서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지?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나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근데 어느 방에 방구가스가 많을까? 그치? 10명이 그쭉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는 건 똑같은데 10명 들어있는 방에 방구 끼면서 쭉 지나가니까 그 방에 가스가 더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대기가 있으나 없으나. 근데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이거는 들어왔다가 방금 들어온 게 방금 나간 게 아니고 들어와서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거야 자꾸.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것만 보면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건 똑같은데 머물러 있는 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애들이. 10명 방구 끼는 방처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 애들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들어왔던 애들이 조금 있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애들은 조금 더 있다 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구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방구가 많이 모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 명 끼고 한 명 나가는 것보다는 그 방에 방구가 많이 모이는 거야. 방구가 점점 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구가 쌓인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근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모든 대기가 해주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서도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잘 붙잡고 있는 기체들, 잘 흡수하는 에너지들이 그 기체들이 온실기체가 돼. 이게 태양에서 빠져 들어왔던 에너지가 지구에서 바로 나가고 싶은데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하고 잠깐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존재해요. 그걸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그거의 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식량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단순히 더워 죽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은 몇 프로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다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대기가 전혀 없는 달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약 영하 18도 정도 돼. 근데 지구는 평균 온도가 약 15도 정도 되는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태양 에너지가 오래 머물러 있다 나가는 거야. 뭐에 의해서? 대기권에 있는 온실기체라고 하는 녀석들로부터 그런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니네한테 함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이거라고 보면 돼요. 온실효과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구로부터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우리는 일정하고
그만큼 방출하는 거는 똑같아. 다만 온실기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대기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오래 머물러 있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방구를 오래 끼고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정확한 의미로 하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대기가 지구에서 복사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해버리니까 마치 50이 들어왔다 50이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건 50인데 지표가 받은 건 마치 60인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온실 효과의 핵심이거든. 태양에서 지표에 된 거는 50인데 이게 더해지면서 마치 60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지표 입장에서 계속 60을 받는 느낌이죠. 실제로는 태양은 50만 줬는데. 그게 왜냐면 지표에서 빠져나가려던 에너지가 다시 대기에 흡수됐다가 지표로 재방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이 온실기체 중에서 핵심이 이산화탄소고요. 이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무조건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석유를 안 쓰지 않는 이상은 대기에 계속 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랑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봤더니 점점점 농도가 올라가서 큰일 났다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줄고요. 녹아버리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해수가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수가 열팽창을 하고요. 폭우, 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변 현상, 기상이변이죠. 이상기변이에요. 기상이변이 계속 벌어지죠. 그리고 고옆에 그거는 하나 봐줘야 돼. 그러면 대기권에 있는 온실기체가 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온실기체는 그 옆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산화탄소 말고도 온실기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증기 그리고 메테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의외로 반전으로 수증기, 물도 온실기체인데요. 물은 인간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딱히 대기 중에 뭐가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대기 중에 많아졌다가 해도 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에 물을 많이 증발시켰다고 그걸 환경오염시켰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농도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올라갈 시점에 우리는 다족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조금 쉬어도 됩니다. 잠깐 휴식. 사고 쳤다. 왜요? 아까 전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녹화를 다시 눌러야 되는데 녹화를 안 했다. 아, 뒷부분에 그거는 어차피 니네 녹화가 덜 된 부분은 공부해서 한번 알아서 풀어봐. 우리는 설명은 60페이지까지 하기는 했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슬점하고 관련한 그 내용들은 수증기랑 관련한 거는 한번 해보고 질문을 많이 들고 오거든. 그거는 이제 질문할 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60페이지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선생님이 녹화를 하다가 녹화를 중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누른다는 게 못 눌렀어. 아무튼 60페이지까지 해보고 61페이지까지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앞에 녹화된 건 앞에 보고 하면 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 조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풀어보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질문해. 내용 사면 다시 해줄 테니까. 근데 뭐 누구는 했던 거라 쉽게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해주고 있으면 아는 사람은 답답하잖아. 모르는 사람만 따로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서린이랑 민서랑 남아서 하는 게 낫지. 정민이도 안 해봤, 덜 해봤지? 덜 했지? 일단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할